안녕하세요. 제이월드TV의 장애와 기독교를 말하는 제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제일 관심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유튜브로 걔는 훌륭하다 라는 짤막짤막한 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강영욱 씨와 또 문제 있는 반려견들의 티키타카를 보면서 나름 흥미있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개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강아지들이 엄청 많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강아지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참 특별한 강아지들이 많죠. 우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경찰견 아니면 구조견 등등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안내견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접해지는데 이 안내견에 대해서 말이죠. 최근에 롯데마트에서 퍼피워킹 중인 안내견을 입장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상처를 받은 견주님께서 SNS에 올리셨고 그래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또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퍼피워킹을 잠시 뒤에 또 설명드릴 건데요. 또 이렇게 안내견을 거부하는 사례들은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안내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다른 반려견과는 다르게 시각장애인분의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우리가 이 안내견과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잠시 인트로를 보시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견으로 쓰는 강아지의 종류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리트리버라는 강아지를 이제 훈련시켜서 안내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리트리버는 골든 리트리버와 또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골든 리트리버는 털이 많이 빠지는 관계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훈련을 시키지 않고요. 보통은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훈련시켜서 시각장애인 분에게 입양을 시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선택한 또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잘생겼어요. 이 강아지가. 그래서 어떻게 좀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려면 참 마음 아프지만 또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외모를 가져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당한 크기라고 합니다.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사람과의 보폭을 잘 맞춰줄 수 있는 크기여서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사람 말을 제일 잘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온순한 성격 때문에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안내견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태어나게 되면 7주간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소에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주 차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퍼피워킹이라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퍼피워킹이란 강아지가 일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분에게 맡겨지기 전에 일반 가정에서 학습하고 사회화를 하는 과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퍼피워킹에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가정에게 위탁이 되어서 이 강아지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이것 또한 법적으로 퍼피워킹 중인 강아지는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동일하게 어떠한 장소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몰랐던 롯데마트 직원분의 실수였던 거죠. 아무튼 이러한 과정으로 퍼피워킹을 하게 되고요. 또 이 퍼피워킹 기간이 끝나고 14개월부터는 6개월에서 8개월간 다시 안내견 학교로 들어가서 심층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각장애인 분에게 위탁되기 전에 보행 연습이라든지 위험물 탐지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훈련되어진 안내견들은 20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이제 시각장애인 분에게 이제 담당이 되어서 한 8년에서 9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은퇴해서 자신이 있었던 퍼피워킹 가정에 다시 입양되어서 이제 남은 인생을 남은 견생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단순히 정말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시각장애인 분에게 보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기로는 이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많이 털을 날릴 것 같고 기물 파손을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점주분들이나 아니면 손님분들이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는 안내견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겠죠. 인간도 실수하는데 개라고 실수를 하지 않다는 보장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면 마음 아픈 일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안내견을 두고 흔히들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첫 번째로는 이 안내견은 참 많이 불쌍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훈련되어진 강아지다. 이 강아지들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이렇게 주인을 바꿔가면서 살 때 얼마나 이 강아지가 불쌍하냐라고 참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이 안내견이라는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그 개의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개들은 훈련 과정에서 이미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것들을 스트레스 받아 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강아지들은 안내견으로 발탁이 될 수 없다고 해요. 실제로 안내견으로 발탁되는 비율은 30%에서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강아지들을 키울 때 반려견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직장에 계신 분들은 직장에 있는 그 한 8시간, 10시간 정도 강아지가 혼자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러한 강아지보다 항상 시각장애인 분과 함께하고 인간과 이렇게 교류를 자주 하는 강아지는 평균적으로 수명이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그것을 강아지는 행복으로 느끼는 거죠. 자신의 주인과 언제나 함께 한다는 그 행복감으로 이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참 고마운 존재들, 참 대견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견과 마주쳤을 때 우리가 또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 에티켓들이 있겠죠. 보통 우리가 많이 알기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났을 때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이 아이에게 주의를 끌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는 좀
좀 많이 접해 보셨을 법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행 중에는 강아지가 가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주의를 끌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동행자의 허락이 있을 때, 보행 중에서는 절대 금지겠지만 어딘가에서 쉬고 있을 때, 허락이 있을 때 잠시 만져주고 예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횡단보도에 섰을 때 우리가 가끔 간혹 골목길, 우리가 잘 아는 골목길에서 무단횡단 하잖아요. 절대로 시각장애 안내견과 함께 있을 때는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 안내견은 색깔로 횡단보도 불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것을 보고 같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안내견이 있을 때는 최대한 신호를 지켜주셔서 건너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반려견과 산책 나오신 견주분들은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마주치지 않도록 최대한 줄을 짧게 잡으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해서 지나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어떠한 의식이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국가에서도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장착한 안내견, 이 보조견 표지는 이제 잘 훈련되어진 보조견들에게 이를테면 운전면허증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붙여진 안내견에게는 대중교통과 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들의 입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잘 아셔서 혹시나 거절하는 또 점주나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우리의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조금 더 지금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병원이나 요양원 등 그 안에 있는 소속원이 개가 있으면 위험할 경우는 입장이 허하지 않다고 하고요. 또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 같은 좀 인위적인 공간에서는 개가 현실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사장이나 리모델링 작업 중인 건물 등에는 안내견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심 속 어디든 다닐 수 있으니 이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퍼피 워킹 중인 강아지도 동일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잘 숙지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